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그 문법 그 네. 지난주죠? 예, 네, 지난주. 하지만 저희 그 시간에서는 좀 전에. 예, 그렇죠. 예, 좀 전에 어떻게 참으셨어요? 자, 오늘은 또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 또 내가 이거는 우리가 더 제일 잘 가르친다라고 또 주장하실 수 있는 건데, 흔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비문학이라고 알고 계신데 공식적인 명칭이 이제 독서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이제 현재 떠오르고 있고, 수능에서는 이것을 못하면은 결국 수능 성적이 안 나온다. 네. 거꾸로 이것을 잘해야 수능 성적이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가장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겠지만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 독서입니다. 예. 자, 오늘은 독서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음 주 또 문학에 대한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음서부터는 이제 각각의 어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독서는 또 이 중에서 또 라운 원장님 이거 딱 마시는 거 보니까 나다 이런 거. 아니 원래 나다. 독서 나다? 비문학은 젊은 선생님들에게 많이 시간 줬었거든요. 고참 선생님들이 뒤에서 문학만 하고. 나다 이런 거죠. 저는 독서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근자감인데요. 그 독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은 좀 드문데 나다. 네, 약간 저는 아닌데요. 네, 조금 이렇게 레벨이 높지 않나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독서라는 게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학원 선생님 한 지 한 13년 됐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독서 뭐 공부할 게 뭐 있어? 사실은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어요. 예, 밤만 체크해 간 다음에 수업해서 실시간 읽은 다음에 수업한 적도 사실 부끄럽지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백반 깨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이과 애들이 훨씬 잘해요. 그럼 전 가끔 수업하다가 이과 애들한테 야 이거 내가 답은 맞췄어. 그런데 이거 왜 그래? 나 이거 원리 모르겠어 하면 이과 애들이 되게 자신감 충만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는 이런 면을 봤을 때 수능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습량에 있어서 가장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게 보고 좀 갔으면 좋겠고요. 중학교 때부터 텍스트에 대한 접근이 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텍스트에 대한 거리감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전 시간에 얘기했던 문법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좀 멀어진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아까 이재식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 분명히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독서는 수능 3학년 올라와서 반짝 그렇죠. 열심히 한다고 쉽게 메꿔지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꾸준하게 학습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히려 과학기술 지문을 더 집중해서 연습해라. 그리고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철학이나 역사, 인문학을 좀 공부를 해라.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영역을 보완하지 않으면 수능 가서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론이니까요.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좀 자기 부족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 그리고 텍스트랑 친해져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한 유혹. 다음 주에 좋아요 하트. 구독. 그러니까 과거의 비문학을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의 비문학은 지문을 보면 출제가 좀 예상이 되는 구조였었죠. 지문 구조가. 저는 이렇게 국어 개념을 제식으로 수식화하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시의 개념들을 전부 다 공식으로 한 알파벳 한 5개 이내로 공식화해요. 예, 맞아요. 그런데 뭐 T는 S 플러스 N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비문학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단과에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싶을 때 유전거래 FQS 독해법 이렇게 했어요. 포커싱 해야 될 정보, 퀵해도 되는 정보, 스킵해도 되는 정보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다 읽지 않아도 돼라는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어려워요. 지금 우리 라온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어의 비문학, 즉 독서는 국어의 영역을 뛰어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중등 교육 과정,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을 모두 포함하는 과목의 성격을 그렇죠. 갖죠.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시험 제도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게 독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하려면 단순하게 책을 많이 읽는다,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읽는다가 아니라
정보를 체계화하는 사고 체계 구조 연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이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거니와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그리고 최근에 국어 문제집이나 모의고사가 잘 팔리는 건 문제도 좋아야 되지만 지문이 어려워야 돼요. 지문도 어려워야 되고 하지만 해설서가 얼마나 잘 그렇죠. 돼 있냐 맞아요. 아닌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3대 모의고사라고 불리는 모의고사 중에 모모 모의고사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해설서 아주 헐빈하게 두는 것. 반대로 어떤 헐빈의 말 모르시나요? 헐빈하게 두고요. 괜찮습니다. 헐빈하게 자, 부산 가죠 뭐. 아니 부산 가면 우리- 이해될 것 우리 같아요. 김 대표님 친구분이시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모의고사는 네. 해설서가 한 3바닥 4바닥밖에 안 되잖아요. 반면에 그 비읍 티읕 같은 경우에는 해설서가 거의 한 35에서 한 40쪽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 공부하는 아이들이 빈칸 추론 문제를 잘 몰라서 영어 문제집 해설서를 봐도 모르거든요. 몰라요.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 네. 국어도 아주 상세하게 된 해설을 봐도 몰라서 몰라요. 네. 요즘 해설 이 비문학 해설서가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들 그 서브노트처럼 이렇게 해설서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봐도 몰라요. 그래서 수능 독서를 잘하려면 제대로 된 수능 독서 공부는 아주 빨리 일어나야 된다. 적어도 고등학교부터 독서의 경우는 문학의 경우는 내신 공부든 수능 공부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비문학 독서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논리 체계 정보와의 관계 따지는 공부를 빨리 해야 되고 이 방송을 이제 이 정도의 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때부터 반드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독서를 병행하셔야 된다. 그걸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공부는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이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게 도는 분위기인데. 그런가요? 이제 차례인가요 이제? 아니 또 안 하면 또 갑자기 또 확 나올까봐. 지난주에 내가 밀려서 문법만 마지막에. 잘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또 나올까봐 그럽니다. 그 독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총론적 얘기니까요.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들은 뭐 다음에 또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세 가지를 먼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독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목적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 언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아마 다음에 깊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첫 번째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독서하는 목적은 이제 공부하는 목적은 저희가 뭐 어떤 지적인 어떤 이성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알 겁니다. 아마 독서 잘하는 아이들은 똑똑한 애들이고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돈도 많이 벌고 어디 가서 자기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 시험에 따진다면 사실 독서라는 부분이 아쉽게도 내신에는 많이 작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건 거의 다 수능적인 내용이니까 어떤 아이가 내신으로만 대학 가는 아이가 있다면 좀 독서는 약간 좀 다른 영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목적이 뭐냐 한다면 아마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또 이제 우리 시험 제도에서는 수능에 대한 준비의 과정에 독서를 말한다라고 이제 먼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 시기는 아까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초등 저학년까지 몰라도 초등 고학년부터나 또는 이제 중등 저학년부터는 반드시 독서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시기적은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세 번째 이제 어떻게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인데, 뭐 이제 1번 역시 어휘력이겠죠. 어휘력이 안 되는 독서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문해력, 독해력이라는 부분이란 것은 중심 문장을 찾고 글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에 대한 부분일 거잖아요. 그런 연습도 이제 많이 해야 되지만 제가 오늘 조금 마지막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의 이제 이 저학년 때부터 했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어려운 부분은 실제 아이들이 그 분야에 대해 되게 문외한이거나 어떤 그 전문적 지식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독해라는 게 국어 수업 시간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로 좀 많이 좀 접할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알기로 비문학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한 6년 전에 육가증권 나왔을 때
그 증권 얘기들 뭐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자기는 증권을 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그게 툭하니 시험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접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그 범주들이 과학이나 철학이나 경제 부분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또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지식을 쌓는 과정들을 학교 교육 과정이나 또는 이제 집에서 독서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실하게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라온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집중으로 절대 안 되는 게 독서이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배경식을 쌓는 과정들을 충분히 해야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런 문제를 봤어요. 우리 CT 촬영 그렇죠. 왜 조사해서 그쵸, 그래프를 그리게 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모 고등학교에 내신 시험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변형한 거죠. 그렇죠. 예. 조사되는 대상의 두께와 크기를 바꾸고 그래프를 그리게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객관식이 아니라 소수령으로 나온 거죠. 그때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임의를 낼 거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낼 친구들 알려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샘플을 몇 개 줬는데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마다요? 학원들마다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학원들마다. 예. 그래서 이 답을 하나로 통일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찾는 건 그 학교 전교 1등. 그렇죠. 그 학교 전교 1등. 그다음에 예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그래서 누가 이겼나요? 그거 궁금해요. 물론 제가 이겼는데. 이겨야 돼요. 아니 이제 저도 제 답에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이렇게 풀을 다 가동해서 그래서 제시했더니 근데 사실 그런 훈련들이 학교에서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툴을 문학은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그런 문제를 그렇죠. 만들 수 있는데 이른바 비문학의 킬러 컨텐츠 문제를 저희가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연습시키고 네. 그렇죠. 맞아요. 참고로 저희 학원에 비문학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끼리 연구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주제별로 뭐 분기별로 이렇게 기간 정해서 하는데 비문학 연구 모임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비문학이 선생님들에게도 이슈이기 때문에 연구 모임을 진행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비문학 지문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어렵더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다시 또 이것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크게 보면은 제가 지금 그걸 좀 찾아보니까 저는 그거를 좀 예전에 한번 스캔해 갖고서 놨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무튼 우리 수능으로 가장 러 원장님 수능으로 가장 어려웠던 그 독해 지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게 3년 전이었나요? 2년 전이었나요? 재작년에 그 뉴턴 3년 전인가요? 그 전이. 전체 물리학 문제. 그래서 이제 아무튼 3년 전인가 2년 전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 지문이 무지하게 국어가 이렇게 어렵냐라고 나왔었는데 그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좀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근데 그 어느 그 칼럼 비슷한 데서 냈던 거에서 그 글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어서 좀 스캔을 떠났는데 없어졌네요. 거기에 요지가 뭐냐면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게 수능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그 동경대에서 그 AI를 이용해서 이미 이렇게 했는데 일본도 뭐 그런 수능이 있는 거 또 그러니까 그걸로 직접 그 인공지능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본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결과를 얘기를 하면 좀 놀라운 거는 심지어 수학까지도 그러니까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다 나오는데 안 되는 건 어떤 거냐? 1어죠. 그러니까 1어. 우리로 얘기하면 국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아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제도에서도 이제 사실 거의 지금 그 수준으로 다 온 거잖아요. 뭐 다른 것도 전부 다 그 수준으로 심지어 뭐 수학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로 보고 저는 정말 너무 놀랬던 거예요. 하지만 이 국어의 그 말들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따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묘한 그 말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수능으로서 만약에 보는 거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거는 AI가 뭐 다른 과목에서 뭐 사회 뭐 과목이나 무슨 과탐이나 심지어 수학까지도 다 어떤 거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의 그 수준이 현재는 뭐 일본에서 뭐 한 4등급인가 3등급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 그 책이 책인가요? 아무튼 그 가나의 칼럼이- 노리코가 쓴 대학에 가는 아이 교과서를 못 읽는 아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어떤 이런 친구가 막 이렇게 뛰어왔어요. 뛰어서 몸에 열이 나서 이런 문제, 이 문제였던 걸 기억이 나는데 나 지금 굉장히 목이 말라라고 했더니 답안지에 그러니까 정답은 그러니까 시원한 물 좀 정도 줘 그랬는데 답이 아주 전혀 다른 형편없는 답이었어요. AI가 사람이면 대답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답이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하신 말씀은 이제 언어가 갖고 있는 문자 기호가 갖고 있는 이외의 의미들도 굉장히 많아서 AI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들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정말 독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뭐 거의 다 차지한다라고 하고 결국 우리가 이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국 책을 읽는다라는 건 문해력이고 결국은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 고등학교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일선에서 이렇게 한 진짜 수십 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요? 근데 이렇게 좀 보면은 최근에 느끼는 중요한 경향 중에 하나는 정말 재밌는 게 출판사들의 그런 경향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 게 막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거에 독서로 그런 거를 지금 막 뛰어들어요 이 출판사들이. 그런 거 같지 않나요? 예, 그럼요. 막 지금. 그래갖고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이런 책을 내면은 뭐 좀 책이 좀 책이 좀 팔릴 것 같으냐 뭐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내용이 이렇게 좀 보면은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좀 보면 또 재밌는 거는 중학교 한 2학년도 학생들한테 이제 고난도로 좀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에 그런 모의고사 같은 데에서 내려왔죠. 무슨 이제 예. 그런 거를 갖다 이제 따와서 거기다가 이제 불필요한 문제는 빼고 한 2문제, 3문제 정도로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내려오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아까 문법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진짜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진짜 대학을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말이 길어졌는데 독해력이 이제 이렇게 증가 그럼 그걸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 했을 때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아무튼 계속 저도 지속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중학교 때 예전에도 이렇게 학생들 시켜보면은 어쨌든 중학교 때에 다양한 분야의 그런 독서가 돼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키마 배경 지식이 충분히 많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저부터도요 아까 비슷한데 고3을 좀 가르쳐 놓고서는 예전에 어떤 애가 또 사이트에도 또 올렸더라고요. 좀 민망한데 뭐 솔직히 별로였다 뭐 이러더라고요. 고3 원장은 별로였다라 비문학만 디립다 한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 그게 중요하니까 네. 근데 문과잖아요 저도요. 네. 과학기술 지문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조금이라도 더 그런 것과 관련된 걸 찾아보면서 자료를 주고 그러는데 애들 눈에는 또 그게 그렇게 비쳤을 수도 있겠죠. 이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학 문제 제가 이제 국어랑 수학 다른 과목 연결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수학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1시간 동안 초가 5분의 1이 녹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10분의 9만 남은 초가 10분의 9만 남은 초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의 9만 남았을까? 이게 수학 문제거든요. 근데 국어 문제잖아요. 5분의 1만 남았고 10분의 9가 탔다고를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남았다는 말과 탔다는 말이 같은 말로 해석이 되면 이 수학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중등국어학원의 프로그램 또는 중학생이 국어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문법도 중요하고 문학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논리적인 독해 연습하는 것,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읽는 것, 텍스트에 담긴 정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읽는 연습이 중2 정도에 반드시 시작이 돼야 된다.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얘기 드렸던 거에 모순되는 거 하나만 조금 얘기를 하면 모순된다는 게 보다도 제가 받았던 학부형의 질문 중에 좀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국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독서가 안 돼 있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하죠? 얘는 그럼 가망이 없나요? 요 질문이 굉장히 이렇게 좀 뼈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 책을 많이 읽지 않았으니까 얘는 국어 공부를 못 하고 얘는 그럼 가망이 없는 거냐라는 거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으로서의 그거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얘기만 드리고 싶어요. 예, 뭐 마무리 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미네르바라는 분 아시나요? 예전에 글 썼던 미네르바. 제가 그분 말을 믿고 제가 경제적으로 궁금해졌어요. 미네르바 말 반대로 부동산을 사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했지 싶은데 그 범인으로 잡혔습니다. 그 미네르바. 근데 저는 아직도 의심을 거두고 있지 않아요. 그 범인으로 잡혀서 IP 속에서 만들어진 글은 2편입니다. 그러니까 2편인데 그 전에 썼던 글을 내가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미네르바의 그 당시에 리먼 사태 터졌을 때 2008년이죠.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지금 한 거의 10년 전인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저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12년 전 얘기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지금도 내가 여유롭고 뭔가 이제 은퇴하면 진짜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너 아니었잖아 이러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이거 지금 거의 굉장히 재미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썼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글을. 저는 어려서 굉장히 글을 많이 쓰는 일을 했어요. 어렸어요. 여기서 어리다라고 하는 건 20대 초반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4년 정도 하루에 거의 글을 한 편씩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글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쓰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한 삶을 살았는데 글은 그 사람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쓰는 내용 문체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사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무엇보다 글의 호흡이 틀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글에는 글에 쓰는 사람의 지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지문이 달라.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음모론으로서 이걸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신뢰성을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제가 카메라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분명히 단서를 단 게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분명히 시간이 나오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저는 여기서 그냥 저의 의심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제가 이걸 왜 지금 여기 독서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독서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출판사에서 저한테 출판 의뢰가 왔어요. 독서에 관련된 책을 쓰자. 저도 출판사 갖고 있는데 출판이 의뢰가 와서 그러면 그분이랑 하면은 좀 내 출판사의 수준이 높아질까 싶어가지고 제가 거의 이제 그 수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독서와 국어 교육에 대한 결합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에 대해서 어떻게 편집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학부모들과의 어떤 대화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책을 읽는 게 비문학 독서 시험엔 이익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 어느 책도 왜 그런지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머님들 시청자분들 이런 말씀하잖아요. 많이 겪어봐야 돼.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나봐야 돼. 뭐 그렇게 애가 한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애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님들이.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이러지. 안 돼. 좀 더 겪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글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지가 않아요. 수능에 나오는 수많은 텍스트들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에서 나온다는 우리가 흔히 독서지문에서 나온다는 수많은 형태의 텍스트들은 각자가 쓴 글입니다. 누군가는 그 글을 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독서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글을 읽어본 경험을 통해서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객관식 시험의 형식으로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이제 다음 독서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저희한테 들으셔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정말 괜찮다 싶으시면은 효과적인 독서 방법. 그렇죠. 1등급 만드는 독서 방법. 그렇죠. 그걸 원하신다면 인생을 가장 중요한 독서 방법. 좋아요 하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독서가 안 된 친구들은 음식을 자취해서 하는 자취생이 만든 음식이고요. 독서가 된 사람은
무궁화 6개짜리 특급 호텔 셰프가 만든 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네,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구독은 필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들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제가 먼저 총대장님과 말씀드렸고요. 이제 서서히 5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현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 책을 또 많이 읽은 애들은 또 많이 읽은 대로 어떻게 이것을 국어 공부로 취하시킬 그렇죠. 것이냐. 이게 예. 또 책을 안 읽으면 안 읽은 학생은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세종대왕 만세님도 아니고 독서만세? 독서만세? 코로나 뚝. 아, 좋네요. 코로나 뚝. 그래요. 저희가 지금 어떡하죠? 이게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발 코로나 좀 뚝 좋다. 바랍니다. 코로나 뚝. 좋습니다. 코로나 뚝. 제발 이 시점이 돼서 4주 후에는 코로나 뚝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 뚝. 코로나 뚝! 이건가요?